23강 본연화 녹화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교육에 다소 조금 문제가 발생해가 녹화로 합니다. 제가 오늘 이 2차 본연화에 대해서 연화 테스트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뭐가 부딪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차 본연화는요, 1차에 모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도포를 어떻게 하느냐, 모발 진단을 실수가 있느냐, 이 무수한 경우의 수 때문에 제가 2차 가이드 몇 대 몇은 가이드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그냥 1차 하고 또 2차를 그렇게 하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력에 따라 오래 걸리거나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오늘 낮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방법을 몇 대 몇이라는 가이드라도 큰 틀에서 가이드라도 알려주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 테스트 한 번 더 집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2차 본연화 볼 때의 가이드 몇 대 몇 가이드를 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이드입니다. 1차는 반드시 적용시키고요. 2차는 가이드입니다. 헷갈리잖아, 그죠? 내가 이거 애매하잖아, 그죠? 1차는, 이조 대표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이드를 대입을 시키니까 너무 좋은데, 2차 본연화 보는 것이 몇 대 몇으로 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교육이나 입점교육 받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위에 여기 위 단계 있죠? 블루 위의 단계. 블루 위의 단계로 진단이 되는 머리. 여기는 블루가 없습니다. 블루 위의 단계의 진단이 나오는 이 구역을 우리는 블루 단계로 약속합시다. 그래야 2차 본연화 가이드를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앞으로 블루 단계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요, 옐로우 단계다 라고 약속을 합시다. 이 중간 부분. 자, 여기는 그러면 위에 블루는 없지만 요것이 레드 단계가, 옐로우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레드 선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레드 단계라고 약속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장님? 자, 그렇게 약속을 앞으로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자, 위에 단계, 블루 단계. 밑 중간 단계, 옐로우 단계, 아래 단계, 레드 단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느낄 수 있겠죠. 블루 단계는 다소 안전한 단계다. 옐로우 단계는 경고 단계다. 레드 단계는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된 단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좀 2차를 우리가 연화 테스트 하는 방법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그 전에 2차에 우리가 덧방하는 그 본연화의 가이드가 헷갈려 버리면 연화 테스트도 흔들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적용을 해서 본인 스스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온라인 강의라도 정말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팁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모두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잖아요. 반복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위의 단계는 블루 단계다라 약속했죠. 그리고 중간 단계는 옐로우 단계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단계는 레드 단계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1차의 모발 진단을 마이너스 해서 자,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요, 문제성 모발에 대해서 또 들어갑니다, 강의. 지금은, 탈색머리, 녹음머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혼합 배합표는 문제성 모발이 아니고요. 해나머리, 매니큐어 모발이 아닌 그 대다수의 시술하는 모발들입니다. 자, 블루 단계, 옐로우 단계, 레드 단계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2차는 제가 가이드를 풀어두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 내가 어떻게 도포를 했는지, 보말 진단을 제대로 해서 레드 단계를 옐로우 단계로 도포를 하지 않았는지, 옐로우 단계로 블루 단계로 도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에 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2차의 가이드 도 맞겠죠. 그렇지만 그 절대 현장에서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장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차의 가이드 배합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그냥 연화 테스트를 해서 연화감을 익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풀어드리면 독이 될지 덕이 될지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2차의 진단 가이드는 풀어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량 도포 후 테스트 도포를 하고 정하세요. 항상. 그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루 단계로 우리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객님들. 그래서 매직 또는 열펌을 해주세요. 또는 아이롱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대면 내가 뭐, 예를 들어, 6대4로 6대4라는 것이 1차에 우리가 진단에 나왔다면 1차에는 6대4로 도포를 해서 무난하잖아. 그죠? 무난합니다. 그죠? 그러면 2차의 본 안원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부딪힐 겁니다. 자, 가이드입니다. 블루 단계는요. 2차 할 때, 자, 6대4를 했다고 칩시다. 앞에 비너스입니다. 항상 우리는 앞은 비너스, 뒤에는 폼제입니다. 6대4 1차에 도포를 했습니다. 원자님들. 그죠? 1차에 도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블루 단계는 15분 정도 있다가 펌제만 단독으로 또는 비너스 1 펌제 9를 혼합을 해서 도포해서 테스트 해본다. 자, 가이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6대4로 1차에 발랐는데 블루 단계입니다. 블루 단계 6대4로 발랐는데 뒤에는 단독 또는 단독은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죠? 0대10 단독 또는 1대9로 덧방을 해본다. 소량 테스트에서. 왜냐 말씀드릴게요. 블루 단계의 진단이 되는 것은 모발이 탄성과 그리고 그나마 폼 염색을 많이 하지 않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포를 해도 충분히 견딥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블루 단계는 2차 때 덧방할 때 다소 윤기입니다. 윤기가 들어도 무방하다. 왜냐? 1차에 6대4가 필요 없을 정도의 건강한 머리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블루 단계는 가끔 손상모만 도포를 해도 견디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술은 알카리를 바를 때 도포를 할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 결국은 복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한 머리도 염색이나 펌을 할 때는 비너스 혼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큐티클을 지켜줘야 돼. 줘야지 모발이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6대4로 했으면 안에 6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안전하게 더 채워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1을 때 9로였다면 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7대 13이 되겠죠. 비너스가 7이 되고 펌제가 13이 됩니다. 그러면 뭐 7이 13, 2대1 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덧방 또는 1대9로 가이드를 잡았을 때도 무난하겠죠. 무난합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모발 진단이 1차에 모발 진단이 블루 단계라 했을 때 자 가이드 들으세요. 2차 덧방에는 펌제 덧방 또는 비너스 1 펌제 9도 무난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 잡으세요. 펌 염색할 때 앞으로 블루 단계가 나오면 2차에는 덧방 또는 1대9로 덧방을 도포를 얹듯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1차 도포도 충분해야 되고 2차 도포도 충분해야 됩니다. 잘 들어갑니다. 비너스가 있으면. 그렇게
대충 바르지 말고 잘 바르고 푹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잡읍시다. 그러면 무난할 겁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으세요. 여기서 잡았는데 내가 만약에 옐로우 단계인데 블루 단계로 해서 6대4를 몇 대 몇을 7대3을 발라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윤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간 모발에 조금 문제성이 생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이드해서 비너스 비율을 1 정도 올리면 됩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옐로우 단계. 옐로우 단계는 반드시 윤기를 유지해야 한다. 1차는 당연히 윤기 유지됩니다. 1차에 만약에 발랐는데 대표님 윤기 없어요 하면요, 그 모발 진단 공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옐로우 단계는 2차 덧방 때도 윤기 유지해야 단계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단계는 윤기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원장님들. 그걸 느껴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날개를 답니다. 수분등 열 텐션 조절만, 테크닉 기술만 익히면 됩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윤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옐로우 단계에 예를 들어 8대2라는 1차 배합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손님한테 8대2를 도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2차 여기는 제가 했죠. 여기 옐로우 단계는 열펌, 컬펌, 열펌으로 컬을 할 때는 내 수분뜸, 텐션, 온도 조절, 그 기술력의 차이가 많은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옐로우 단계는 말 그대로 옐로우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에 8대2로 발랐다면 2차에는 2대8로 가이드를 잡아본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대10이 되죠. 1대1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혼합을 1차에 1대1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점 올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요령 생각하지 마세요. 1차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면 1대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너스 2 펌제 8로 기준을 잡아서 덧방 도포 해본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량 도포 해본다. 윤기가 소량 도포인데 윤기가 떨어진다고. 자, 여기서 윤기라는 것을 또 헷갈려 하시는데요. 1차 도포했을 때 윤기 기준입니다. 1차 도포했을 때 윤기. 그죠? 1차 배합을 제대로 하면 윤기가 싹 납니다. 짱짱해지고 그 윤기보다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원장님들. 윤기를 유지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비너스 2와 펌 8을 덧방해 보니까 윤기가 1차 때보다 좀 떨어지네 싶으면 비너스 3을 하면 되잖아요. 좀 더 섞으시면 되잖아요. 3대7 가이드를 해서 결국 연화 테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연화 테스트, 연화감은 요거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레드 단계. 레드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굉장히 이것으로 우리는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단계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비너스 레시피는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발 진단을 면밀히 살피는 게 결국은 기술입니다. 물질은 제가 만들어 드렸고 레시피도 만들어 드렸고 1차 배합도 만들어 드렸고 연화 테스트도 이제 드렸으면 수분뜸 열 텐션 조절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얼만큼 모발 진단을 해서 이 모발이 어느까지 유지되고 어느까지 기술이 나온다. 그것만 핵심적으로 익혀버리면 10년, 20년 시행착오 했던 것을 우리는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대입만. 자, 레드 단계는 특히 반드시 윤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윤기는 뭘까요? 1차 도포했을 때의 그 윤기입니다. 간단하죠? 1차 도포했을 때 윤기를 기억하시면 되잖아. 그죠? 손으로 긁어내지 마시고요. 언뜻이 하시면 됩니다. 윤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100%. 옐로우 단계보다 더 세밀해야 됩니다. 그 작은 실수의 결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요. 블루 단계는 조금 실수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덜 아프잖아요. 옐로우 단계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레드 단계는 작은 실수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 왜냐? 얘는 중병이잖아. 중증 환자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힘들게 나왔을 때는 처방은 더 집중해야 된다. 왜? 작은 샴푸 하나조차도 결과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윤기에 그죠? 그래서 1차 윤기를 하고 자 그러면 2차 덧방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당연히 예를 들어 단독 또는 9대1이 됩니다. 레드 단계는 그러면 9대1 도파하고 위에 덧방 한 9대1 도파하고 나서 15분 정도 있다가 8대2 7대3 6대4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장에서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팁입니다. 예를 들어 9대1을 도포를 했어요. 그리고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대2보다 한 7대3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있으면요. 7대3 혼합 도포에서 덧방 도포 해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테스트 도포합니다. 그죠? 그 잠깐 테스트 도포가 뭐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7대3회가 덧방했을 때 1차 때 윤기를 유지한다면 오케이입니다. 일단 오케이 그죠? 그런데 조금 유지가 덜 된다 라고 판단드리면 8대2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7대3 또는 가끔은 어떤 모바일들은 내가 옐로우 단계인데 레드 단계로 진단해버리면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9대1에서 6대4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의 배합표를 100%도 있을 수 없지만 쉽게 풀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각자의 미용사 원장님들이 혼합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 단계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연합 테스트하는 법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제가 정하고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 2차에 이것을 다 풀어드렸는데 요렇게 블루 단계, 옐로우 단계, 레드 단계라고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모바일 진단 공식을 블루 단계, 옐로우 단계, 레드 단계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원장님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블루 더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블루 단계는 다소 윤기가 떨어져도 무방하다.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1차 배합을 진단을 하고 나서 2차 덧방할 때는 펌제 단독 또는 1대9로 시작을 해서 테스트 도포해서 올리든 낮추든 해보자. 그리고 옐로우 단계는 윤기를 유지해야 되는 단계다. 2차 때. 그래서 비너스 2 펌제 8로 가이드를 잡고 비너스 비율을 올리든 펌제를 낮춰보자. 레드 단계는 반드시 윤기를 유지해야 되는 그 펌이 안 나오는 단계고 거의 다 복구 매직 또는 매직을 해줘야 되는 환원 클리닉 또는 매직을 해줘야 되는 극손상모의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9대1, 8대1, 7대3, 2치 이렇지만 내가 모발 진단에 미숙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단성에 견디기도 하기 때문에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소량 도포해서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연하를 보는 겁니다. 2차 때는 그죠? 2차 때는 연하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1차 때 윤기 유지해라 했으니까 9대1 윤기 했다. 2차 때도 윤기만 집중한다면요. 비너스 예를 들어 2대8로 해야 되는 것을 비너스 5와 펌제 5 하면 됩니다. 근데 연하를 봐야 되잖아요. 윤기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윤기만. 본연하는. 윤기는 블루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는 윤기는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원장님들 기본입니다. 잘 들으세요. 1차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윤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하 반응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는데 자 비너스 2와 펌제 8을 도포를 덧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모발에 덧방 도포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가 윤기가 유지했네 라고 덧방 도포를 하고 나서요. 느낌이 자 잘 들으세요. 소량 덧방 도포를 하고 나서 윤기는 됐잖아. 그죠? 그런데 윤기만 집중하게 되면 1차하고 별다른 없는 비너스를 또 도포하게 되면 본연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윤기는 유지하되 모발이 1차 도포했던 때 그 느낌보다 훨씬 부드럽고 찹쌀떡같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원장님들. 그거 느끼셔야 돼요.
와야 됩니다. 1차의 윤기는 다름이 없지만 짱짱함이 달라야 된다. 그 짱짱함이란 뭐냐? 기분 좋은 물미역 같은 그 느낌. 쭉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짱짱한데 물미역 같은 느낌. 그거 찾으셔야 돼요. 혼합 비율을 덧방하고 나서 그것을 느끼고 윤기도 느끼고 그것도 물미역 윤기도 느끼고 물미역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연화 시작된 겁니다. 100% 정확합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연화의 적정 연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분 15분 두면 됩니다. 불안하면 7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 도포 연화 테스트 지금 곧 말씀드리는 연화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원장님들.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들 그러면 2차 본연하고 그 물미역 같은 느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집어드릴게요. 1차는 윤기를 배합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2차는 윤기만 집중하면 연화 안 되겠죠. 그죠? 야, 윤기는 옐로우 단계 아래부터는 윤기는 필히 느끼고 윤기 다음에 물미역 같은 것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1차 때는 짱짱했다면 이런 느낌이 약간 부드럽고 약간 말랑말랑하고 물미역 같은데 굉장히 기분 좋은 물미역 같은 것이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소량 요 정도를 가지고 해서 딱 두드려 보면 됩니다. 두드려 보고 또 여기 보면 손목에 제가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딱 감기는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감기는데 감겨서 붙어서 안 떨어져야 됩니다. 원장님들. 약을 발라보고요. 자, 이 느낌 보이시죠? 이 느낌 이렇게 쫙 붙어가 막 이게 물미역 같이 있잖아. 그죠? 근데 모발이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면 소량을 아까 전에 같이 자 다시 볼게요. 그 부분이 어딨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 모발. 자, 여기 있네. 그죠? 이 두드렸을 때, 때렸을 때, 여기 감기는 느낌이요. 그냥 감겼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분 좋게 감겨가 스르륵 내 팔에 딱 붙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손님들한테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서 해야 됩니다. 모발은 과학입니다. 연화 테스트, 연화 2차 덧방을 찾고 연화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수분뜸, 열, 텐션 조절, 테크닉은 하루만 익혀도 일치월장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오프라인에 테크닉 교육을 배워서 커트라인이라든지 와인딩하는 기법이라든지 테크닉을 배워도요 사용을 못합니다. 원장님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테크닉을 뭐 얼만큼 테크닉이 우리가 잘못됐는지조차도 그 전에 연화가 됐을 때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생 분들은 그것이 되고 시험이 통과되는 분들만 테크닉 교육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 정리하자면 2차 본연화는 분명히 윤기 유지하고 이 느낌을 왔을 때 연화가 시작된다. 그냥 윤기에 꽂히지 마라. 2차 본연화를 보는 것도 윤기만 집중해버리면 연화 안 됩니다. 연화 안 되죠. 손님은 머릿결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펌하고 매직하러 왔잖아. 그죠? 필히 매직 해야 되는 거 필히 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 결합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소 결합을 이용해서 펌을 해드려야 되고 매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짝짝 감기는데 감겼다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부터 내 팔에 싹 감겨야 됩니다. 내 팔에 소량 했을 때도 감기고 여러 가지만 이렇게 보면 내가 팔에도 했을 때 이런 느낌 안 떨어져요. 하나 그죠? 한 개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이 느낌 보이죠? 이렇게 팔에 그죠? 이거 쉽습니다. 둥그렇게 해서 누르는 연화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더 편할 겁니다. 한목에 들어서 제가 그 영상을 어디에 쓸 건데 둥그렇게 잡아서 손으로 눌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피질 안에 큐티클을 너무 짱짱하게 지켜주니까 비너스는 목피질 안에 연화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건데 그것을 너무 원장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방법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가 확인됐을 때는
원장님들 윤기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과감한 찹쌀풀로 합시다. 미역 같은 찹쌀풀 같은 느낌, 그거 찾으시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들. 자, 본연화 테스트하는 방법 현장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들으시고 어제 라이브 강의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촬영을 했는데 어쩌면 또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더 드릴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 현장에 쓰시고요. 연화에 대해서 질문은 또 다음 주에 라이브 강의 때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자 남겨서 피드백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